5분 안에 날 이기면 결혼해주지. 훈련장 한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여군 소령 리사 리센코가 웃었다. 그 웃음은 장난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도발이 섞여 있었다. 폴란드 국경의 합동훈련소, 먼지와 철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한국 특임대 평가관 윤재현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장갑을 조였다. 눈빛이 고요했다. 주변 장병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소령님, 5분은 너무 짧습니다. 그 정도면 숨도 못 돌리죠. 리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래서 더 재밌잖아. 그녀의 시선이 재현을 스쳤다. 작은 체격, 담담한 얼굴.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이상했다. 얼음처럼 차가운데 어딘가 뜨거웠다. 호루라기가 울렸다. 순간 훈련장의 공기가 멈췄다. 그때 재현이 움직였다. 바람이 갈라지고 시선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4분 57초 후 리사의 목덜미에 차가운 총구가 닿았다. 4분 57초. 윤재현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웃음이 사라졌다. 침묵이 훈련장을 덮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리사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윤재현. 한국 특임대 출신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그의 이력은 대부분 가려져 있었다. 리사는 그런 사람을 믿지 않았다. 조용한 사람은 늘 뭔가 숨긴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벽면 지도를 가리켰다. 오늘 목표는 3층 모의 건물, 인질 구출. 조건은 단 하나 5분. 목소리가 단단했다. 주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재현은 조용히 고글을 올리고 짧게 말했다. 준비됐습니다. 그 말투가 이상하게 걸렸다. 리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보통의 군인이라면 알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다르게 말했다. 준비됐다고. 마치 처음부터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호루라기가 울리자 리사는 팀을 이끌고 건물로 진입했다. 먼지와 플라스틱 탄피 냄새가 섞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정확했다. 사다리를 오르고 문을 부수고 인질 위치로 접근했다. 모의 전이라지만 긴장감은 실전과 다르지 않았다. 벽 뒤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리사가 총을 겨눴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에. 그녀가 말을 잇기도 전에 팀원 한 명이 무전으로 외쳤다. 소령님, 후방에서 이상한 소리입니다. 후방 확인. 리사가 몸을 돌렸지만 그때 이미 팀원 한 명이 사라졌다. 무전 잡음만이 남았다. 무슨 일이야? 보고해. 대답이 없었다. 리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놀이가 시작됐군. 입가에 얇은 미소가 스쳤다. 아직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전진했다. 왼쪽 방, 오른쪽 방 모두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천장 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그녀가 몸을 숙였지만 이미 늦었다. 바닥에 던져진 것은 감시용 센서 장치였다. 불빛이 번쩍이며 꺼졌다. 통신이 끊겼다. 젠장. 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전기에선 잡음만 들렸다. 그녀의 팀이 사라지고 있었다. 하나, 둘, 이름이 사라졌다. 남은 건 리사뿐이었다. 그녀는 권총을 다시 확인했다. 숨지 말고 나와. 이건 훈련이야.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죠. 훈련이죠. 그 순간 리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바로 뒤에 있었다. 리사가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총구가 그녀의 손목을 스쳤고
순간적인 통증이 번개처럼 올랐다. 리사는 반사적으로 발을 뒤로 빼며 방아쇠를 당겼다. 탄피가 튀었다. 그러나 재현의 모습은 이미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벽 뒤, 어둠 속, 낮은 숨소리 하나. 그녀는 소리를 따라 조심히 움직였다. 바닥엔 팀원의 표식이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놓아둔 듯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4분을 넘었다. 리사는 마지막 복도로 달렸다. 그녀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총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훈련이다. 겁먹지 마. 그때 바닥 위로 그림자가 스쳤다. 리사가 몸을 돌리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공기는 이미 비어 있었다.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서는 순간 목덜미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다. 4분 57초.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리사의 손끝이 굳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훈련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모의전은 그렇게 끝났다. 리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귀에 남은 것은 그의 목소리뿐이었다. 4분 57초, 단 3초 차이.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떻게 한 거지? 리사가 물었다. 윤재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의 발소리가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긴장할 때마다 오른발을 먼저 내딛죠. 그는 총을 내렸다. 그걸 따라갔을 뿐입니다. 리사는 눈을 크게 떴다. 그가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훈련 전에, 준비 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말은 단순했다. 그러나 오만한 마음을 찔렀다. 운이 좋았던 거야.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다음번엔 다를 거야. 그럴지도 모르죠. 그는 짧게 대답했다. 표정에는 미묘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리사는 숙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조용했다.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4분 57초. 그 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침착했을까? 왜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윤재현의 인사 파일을 검색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비공개였다. 평가관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더 깊은 접근 코드를 입력했다. 이름 하나가 새로 떴다. 심리전 요원, 등급 비공개. 그녀는 숨을 삼켰다. 심리전 요원? 손끝이 떨렸다. 그제야 이해됐다. 그가 처음부터 사람을 평가하러 온 이유, 그리고 자신이 그 시험의 대상이었음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훈련장의 깃발이 흔들렸다. 리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결혼해주지라고 했었지. 그녀는 낮게 웃었다. 정말 바보 같은 내기였네. 다음 날 아침 윤재현이 식당에 들어섰다. 리사는 그를 향해 말했다. 어제 일 잊지 말아요. 다음 훈련은 내가 주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훈련장 밖으로 햇살이 번졌다. 새벽의 냉기가 천천히 사라졌다. 리사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이 보였다. 짧은 체구, 조용한 걸음,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세. 그녀의 손끝이 시계 위를 스쳤다. 4분 57초. 숫자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다음번엔 꼭 이길 거야. 리사는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분명 패배의 감정이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존경과 호기심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걸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다.
밖에서는 훈련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 새로운 하루가 열렸다. 리사는 군무를 썼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 차례야, 윤재현.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한 번 패배한 여군의 눈이 아니라 다시 싸울 전사의 눈이었다. 리사는 그날 이후로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보다 더 불편했던 건 호기심이었다. 그 남자, 윤재현.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녀는 그의 행동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짚었다. 총을 겨누던 손의 각도, 움직임의 속도, 심지어 숨소리까지.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다. 다음 훈련은 이틀 후로 예정돼 있었다. 리사는 이번만큼은 절대 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새벽까지 자료를 뒤적였다. 윤재현의 경력은 대부분 삭제돼 있었지만 그가 특수임무단이라는 문서에 언급된 걸 발견했다. 그 문서에는 실전 10회 이상 투입, 심리 전침투 구출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심리전이라 나를 시험한 거였군. 아침 회의실에서 훈련 책임자가 말했다. 다음 훈련은 건물 내 방어전입니다. 윤 평가관이 공격팀, 리사 소령이 방어팀을 맡습니다. 리사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그가 내 동선을 따라올 수 없을 거야. 훈련이 시작됐다. 이번엔 리사가 먼저 움직였다. 건물 입구와 복도, 창문마다 함정과 연막 장치를 설치했다. 통신망도 이중화했다. 그녀는 철저히 준비했다. 윤재현의 발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장치가 작동하도록 맞춰뒀다. 이번엔 완벽했다. 시간이 흘렀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녀는 무전기로 병사들에게 물었다. 상황 보고. 이상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봤다. 3분 20초? 이상하네. 그때 2층 창문 쪽에서 짧은 섬광이 번쩍였다. 리사는 즉시 연막탄을 던지고 이동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가 통신망을 뚫고 들어왔다. 모든 장비가 동시에 멈췄다. 불빛이 꺼지고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윤재현, 당신이지.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대답이 없었다. 대신 천장에서 작은 파편이 떨어졌다.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총을 들고 계단으로 향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병사의 비명이 들렸다. 소령님, 뒤쪽이 뚫렸습니다. 뭐라고? 리사가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머리 위 천장에서 로프 하나가 떨어졌다. 누군가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순식간에 리사의 손목이 잡혔다. 그녀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을 때 윤재현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다. 이번엔 좀 빨리 움직였네요. 그의 눈빛이 고요했다. 리사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무릎을 꿇고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다. 총을 들이댔다. 그러나 윤재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당신 팀 이미 전원 제압됐습니다. 거짓말. 확인해 보세요. 무전기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리사는 총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엔 어떻게 한 거야? 내 장비까지 완벽히 차단했잖아. 윤재현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 장비 처음부터 내가 설치했어요. 뭐라고? 당신이 쓰는 시스템은 내가 6개월 전에 교육시킨 부대에서 만든 겁니다. 코드 구조를 알고 있었죠. 리사는 말을 잃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처음부터 그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인 셈이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비겁하네요. 전 심리전 요원입니다. 전투보다 두려움을 상대하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리사는 총을 내리지 않은 채 숨을 고르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않아. 단지 분하다. 좋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윤재현이 총을 내렸다. 훈련은 여기까지죠. 아직 5분 안 지났어. 맞아요. 4분 55초.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보음이 울렸다. 훈련장이 흔들렸다.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붉은 불빛이 번쩍였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렸다. 전 병력 대기. 실제 경계 상황 발생. 리사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실제 상황이라고? 윤재현은 이미 통신기를 켜고 있었다. 외부 접근 확인됐습니다. 무장 인원 3명 이상.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이 스쳤다. 이건 훈련이 아니군요. 리사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모든 병력, 방어 진영. 그녀는 윤재현을 바라봤다. 이제 당신 차례야. 진짜로 5분 안에 막을 수 있겠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내기가 아니죠. 생존입니다. 그들은 동시에 움직였다. 복도 끝, 불빛이 흔들렸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신발 밑창이 콘크리트를 긁는 소리. 리사는 숨을 고르고 총을 쥐었다. 이번엔 진짜 전투였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두려움보다 신뢰가 먼저 스며들었다. 리사는 속삭였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요. 윤재현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앞장서면 그럴 이유가 없죠.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긴 훈련의 긴장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총성이 훈련장의 새벽을 갈랐다. 리사는 몸을 낮추며 벽 뒤로 숨었다. 연습용 탄 대신 실제 탄피가 바닥에 튀었다. 코끝을 스치는 화약 냄새, 귀에 맴도는 금속성 울림. 이건 더 이상 훈련이 아니었다. 윤재현이 바닥을 기어가며 외쳤다. 창문 쪽 확보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창문 밖에는 검은 그림자 3개가 움직였다. 그들은 완벽히 훈련장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 내부 구조를 이미 파악했어. 내부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거야. 리사가 이를 악물었다. 윤재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망이 이미 뚫렸어요. 누구냐고 묻는 거야? 그건 나중에 찾죠. 지금은 생존부터.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다. 리사는 벽을 따라 이동하며 윤재현이 손짓하자 총구를 옆으로 돌렸다. 그의 손끝 하나에 방향이 바뀌었다. 리사는 놀라움을 느꼈다. 한 번의 명령도 없는데 모든 흐름이 그의 계산 안에 있었다. 총소리가 가까워졌다.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얼굴에 튀었다. 리사는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한 명이 쓰러졌다. 나머지 둘이 반대편으로 달아났다. 뒤쪽으로 도는 놈 있습니다. 좌측 복도 방어. 윤재현이 소리쳤다. 그는 벽을 박차고 뛰었다. 눈 깜짝할 새에 계단을 넘어 복도 끝까지 달려갔다. 리사는 그를 쫓았다. 바닥에 그림자 하나가 스쳤다. 리사가 몸을 돌렸을 때 그 그림자가 총을 들었다. 위험해. 그녀가 외쳤지만 윤재현은 이미 몸을 숙이고 있었다. 총성이 2번 터졌다. 그의 손에서 불꽃이 번쩍였다. 적의 몸이 뒤로 밀리며 쓰러졌다. 리사는 숨을 삼켰다. 이건 그냥 훈련이었을 텐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외부 테러 조직? 아마 훈련소 정보를 빼내러 온 놈들일 겁니다. 그럼 당신 이걸 알고 있었어요? 윤재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예측은 했죠. 확신은 없었습니다.
리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이미 준비돼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모습을 보았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얼굴, 냉정한 눈. 그가 평범한 평가관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죠? 그가 짧게 웃었다. 그 질문은 훈련 끝나고 하시죠. 이게 끝나면 묻겠어요. 그때도 제가 있으면요. 그 말에 리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폭발음이 뒤쪽에서 터졌다. 훈련장 일부가 무너졌다. 먼지가 휘몰아치며 시야가 흐려졌다. 리사는 재현에게 외쳤다. 뒤쪽 병사들 확인하러 가야 해요. 제가 갑니다. 그가 달려갔다. 리사는 허공에 남겨진 듯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공포와 함께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믿고 싶어졌다. 그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이상한 확신. 몇 분 후 무전이 울렸다. 리사 소령, 인질 확보 완료. 남은 적 한 명. 그의 목소리였다. 그쪽 상황은? 괜찮습니다. 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총성이 들렸다. 무전이 끊겼다. 윤재현. 리사가 달렸다. 복도는 불길과 연기에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숨을 참고 무너진 벽을 넘어섰다. 그곳 먼지 속에서 윤재현이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어깨에 피가 번지고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스친 겁니다. 그는 고통을 숨기며 웃었다. 인질은 안전합니다. 리사는 그를 부축했다. 이제 그만 의료진 부르자.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한 놈 남았어요. 이 상태로는 무리예요. 당신이 대신 막아요. 그의 말이 단호했다. 리사는 망설였다. 나 혼자선. 당신이라면 됩니다. 난 믿어요. 그 말이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총을 다시 쥐었다. 그리고 복도로 나섰다. 남은 적은 건물 옥상에 있었다. 리사는 숨을 고르며 계단을 올랐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늘 아래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다. 하지만 발밑에 파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가 고개를 돌렸다. 총구가 번쩍였다. 순간 누군가 그녀를 밀쳤다. 몸이 넘어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폭발음이 터졌다. 윤재현이 그녀 위에 있었다. 그의 등에서 피가 흘렀다. 왜 돌아왔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5분 안에 끝내려고요. 그의 말에 눈물이 번졌다. 잠시 후 지원대가 도착했다. 리사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이기셨네요, 리사 소령. 그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이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새벽이 밝았다. 훈련장은 고요했다. 부상자들이 실려나가고 리사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윤재현의 옷깃을 정리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침착했어요? 그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훈련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 말에 리사의 눈물이 또 흘렀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 내기 진심으로 바꿀게요. 윤재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건 너무 어려운 작전인데요. 둘 다 웃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리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남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시계를 보았다. 4분 57초. 그 시간은 이제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는 약속이 되었다. 이틀 뒤 훈련장은 여전히 정리 중이었다.
불탄 벽 냄새가 남아 있었고 군인들은 잔해 속에서 탄피를 주워 담고 있었다. 리사는 부상자 명단을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시선은 오직 한 방향을 향했다. 의무실 문 앞. 윤재현이 누워 있었다. 하얀 천 아래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그의 어깨에 남은 상처는 깊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리사는 의자에 앉아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렇게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자 문이 열렸다. 훈련 책임자가 들어왔다. 리사 소령,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대위의 신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리사가 고개를 들었다. 대위요? 그가 정말 현역이었나요? 책임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는 특임대 요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심리전 파견 임무 중 이번 훈련도 그의 평가 과제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리사의 눈이 커졌다. 그럼 나를, 그가 당신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겼어요. 책임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리사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시계 한 개가 들어 있었다. 시계의 초침은 멈춰 있었다. 4분 57초. 메모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겉모습보다 마음이 먼저 준비돼야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계를 손에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가 깨어나면 전해주세요. 책임자가 말했다. 그는 이번 임무로 돌아간답니다. 다시 떠난대요. 다시 떠난다고요? 리사가 되묻자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복귀 명령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내일 새벽 출발합니다. 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밤이 깊었다. 의무실 안은 조용했다. 창문 밖 달빛이 침상 위로 스며들었다. 윤재현이 천천히 눈을 떴다. 일어났네요. 리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훈련은 끝났나요? 끝났어요. 당신 덕분에.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시간은 얼마나 지났어요? 이틀. 하지만 아직 4분 57초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리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 기록은 이제 당신 거예요. 그가 웃었다. 기록이라기보다 약속이죠. 리사는 잠시 망설였다. 내기가 아직 남았죠. 5분 안에 날 이기면 결혼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기억하고 있었군요. 잊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이젠 내기가 아니라 약속으로 남을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너무 위험한 작전일 텐데요. 리사가 웃었다. 이젠 그런 위험도 싫지 않아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윤재현은 복귀 준비를 마쳤다. 리사는 그를 배웅했다. 훈련장 출입문 앞 바람이 불었다.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다시 올 건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다시 훈련이 있겠죠. 그때는 제가 배워야 할지도. 리사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따뜻했다. 4분 57초.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시간 동안 난 세상을 봤어요. 내가 얼마나 작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침착한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은 늘 사람을 바꿉니다. 저도 그랬고요. 당신도요? 네. 당신 덕분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건강하세요, 리사 소령. 그녀는 그 손을 꼭 잡았다. 당신도요, 윤대위. 그의 손이 따뜻했다. 잠시 후 그는 차에 올라탔다. 모래먼지가 일었다.
리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들었다. 초침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 초침이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리사는 깨달았다. 그의 침착함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걸. 그날 밤 훈련장 위로 달빛이 내렸다. 리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시간은 멈췄지만 내 마음은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나도 준비됐어요. 다음 훈련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그녀의 시선이 멀리 사라지는 트럭의 불빛을 따라갔다.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리사는 손목의 시계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초침은 4분 57초에서 멈춰 있었지만 그녀의 눈 속에서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리사 리센코는 창문을 열어놓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책상 위를 비쳤다. 그곳엔 아직도 4분 57초에서 멈춘 시계가 놓여 있었다. 그 초침은 멈췄지만 리사의 마음속에선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 시계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다. 윤재현이 떠난 지 한 달. 그의 부상은 다행히 깊지 않았지만 그는 깨어나자마자 복귀 명령을 받았다. 아무 인사도 없이 떠난 그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떠나는 순간조차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리사는 달라졌다. 전처럼 큰 소리로 명령하지 않았고 누군가 실수를 해도 화를 내지 않았다. 병사들은 그런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았다. 리사 소령은 여전히 완벽했고 여전히 강했다. 단지 그 눈빛 속 어딘가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었다. 합동훈련소는 다시 평소의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새로운 신병들이 투입되고 부대에는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다. 리사는 여전히 훈련 교관으로 남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훈련장 한가운데서 병사들에게 말했다. 적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아요. 하지만 자신보다 늦게 깨닫지도 말아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리사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어딘가 따뜻했다. 그녀는 훈련 중에도 병사들을 세밀히 관찰했다. 누가 불안한지, 누가 두려운지, 누가 방심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냈다. 그건 윤재현에게서 배운 방식이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총기를 떨어뜨렸다. 탄창이 빠지며 소리가 울렸다. 예전의 리사라면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가가 그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주워서 잡을 수 있는 손이 있는 거야. 그 병사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리사는 미소를 지었다. 다음엔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면 돼. 그 짧은 대화에 병사의 얼굴이 달라졌다. 저녁 리사는 숙소로 돌아왔다. 책상 위엔 윤재현이 남기고 간 메모가 있었다. 겉모습보다 마음이 먼저 준비돼야 합니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때 난 싸움만 준비했지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창밖의 하늘엔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경례했다. 그 별이 윤재현 같았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가 보여준 침착함이 다시 떠올랐다. 그 침착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강함이었다. 며칠 후 본국으로부터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다. 리사는 전장 복귀 명령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실전 지역이었다. 부대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소령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은 언제나 실전을 위해 존재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출발 전날 리사는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돌았다. 그곳엔 여전히 그녀가 윤재현에게 패배하던 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벽에는 총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날 깨졌던 유리창은 새로 교체돼 있었다. 하지만 리사에게 그곳은 여전히 시작의 장소였다. 그녀는 중앙에 서서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5분 안에 날 이기면 결혼해주지. 그때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했다. 이젠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 말로 인해 그녀는 자신을 깨달았고 그 말로 인해 누군가를 이해하게 됐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윤대위, 나도 이제 준비됐어요. 작게 중얼거린 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다음 날 새벽 리사는 수송기에 올랐다. 새 임무지로 향하는 군용 비행기 안, 그녀는 가방 속에서 시계를 꺼냈다. 멈춰있던 초침을 천천히 눌렀다. 딸깍.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비행기의 엔진음 속에서도 분명히 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때 떠올랐다. 윤재현이 말하던 그 한마디. 훈련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훈련은 단지 몸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떠올랐다. 리사는 손목시계를 쥐고 있었다. 이제 그 시계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간, 그녀의 다짐이었다. 착륙 후 리사는 새 부대에 배속됐다. 젊은 장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명심하세요. 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고도 전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그건 살아남은 자의 목소리였다. 며칠 후 실제 전투가 벌어졌다. 리사는 맨 앞에 섰다. 총을 들고 숨을 고르고 깊게 호흡했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또다시 0초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웃었다. 이번엔 내가 누군가의 4분 57초가 되어줄 차례네. 그녀의 팀이 움직였다. 포탄 소리, 먼지, 무전 잡음.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 신병이 공포에 굳어버리자 리사는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나를 봐. 천천히 숨 쉬어. 훈련은 널 지켜줄 거야. 그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리사의 마음속에 윤재현의 미소가 스쳤다. 작전은 성공했다. 모든 인질이 무사히 구출됐다. 리사는 피 묻은 장갑을 벗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봤죠, 윤대위. 당신의 가르침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날 밤 리사는 작전 보고서를 쓰며 마지막 문장에 손을 멈췄다. 이번 작전 4분 56초 만에 종료. 그녀는 웃었다. 이번엔 1초 단축이네. 그 웃음에는 슬픔도 교만도 없었다. 오직 감사와 평온만이 있었다. 창문 밖으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리사는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느릿하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다. 윤재현이 말했던 훈련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는 그녀의 신념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알겠어요. 진짜 강함은 사람을 지키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격려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초침이 계속 움직였다. 리사의 시간도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4분 57초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순간이 그 시간의 연장이었다. 눈 덮인 겨울이 왔다. 리사 리센코는 이제 중령이 되어 있었다. 전장에서는 그녀를 강철 교관이라 불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자리했다. 그 미소가 윤재현을 떠올리게 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작전 이후 6개월, 리사는 새로운 부대의 지휘를 맡았다. 그녀의 부대는 전투와 구호를 병행하는 특임팀이었다. 그녀는 늘 훈련 시작 전 손목 시계를 잠시 들여다보곤 했다. 4분 57초. 그 시간은 그녀에게 여전히 기도처럼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합동군 재훈련 프로그램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참가 명단의 맨 마지막 줄에 한 이름이 있었다. 윤재현. 그녀는 순간 손끝이 멈췄다. 그가 돌아온다고? 보고서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이름 옆에는 관찰요원 복귀라고 적혀 있었다. 며칠 뒤 폴란드 훈련장. 그녀는 다시 그곳에 서 있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훈련장엔 옛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날 쓰러졌던 자리에 아직도 탄 자국이 희미했다. 그녀는 손으로 살짝 문질렀다. 오랜만이야, 윤대위. 그리고 돌아섰을 때 멀리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다가오고 있었다. 윤재현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리사 중령,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리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웃었다. 정말 왔군요. 약속했잖아요. 다음 훈련 때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눈발이 바람에 흩날렸고 조용히 내리는 소리만 들렸다. 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엔 내가 교관이에요. 당신은 참가자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엔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훈련은 혹독했다. 영하의 날씨, 거친 바람, 얼음 밑의 강. 그녀는 병사들을 이끌며 직접 뛰었다. 윤재현은 뒤에서 묵묵히 따랐다. 그의 눈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리사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웠다. 명령 대신 조언을 했고 실수한 병사에게 웃으며 다가갔다. 그가 그녀에게 배웠던 그 방식 그대로였다. 하루는 야간 훈련 중 윤재현이 물었다. 그 시계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매일 봐요. 그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죠. 그럼 오늘은 시간을 새로 만들어 보죠. 그가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내가 5분 안에 당신을 이기면 내기 반대 조건입니다. 뭐죠? 결혼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시 함께 일해주세요. 리사는 순간 말을 잃었다. 눈발 사이로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장난스럽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그 5분 안에 날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성공했잖아요. 그가 웃었다. 그땐 내가 졌어요. 아니요. 그때 우리는 둘 다 이겼죠. 리사의 눈이 반짝였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새벽 훈련에서 맞섰다. 눈보라 속 숨소리만 들렸다. 이번엔 리사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동작은 매끄러웠고 윤재현은 그 흐름을 예리하게 읽었다. 둘은 마치 거울처럼 움직였다. 과거의 4분 57초가 다시 반복되는 듯했다. 시간이 흐르고 4분 30초가 지났다. 리사는 돌진했고 윤재현은 그 움직임을 피했다. 하지만 이번엔 끝까지 막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빈틈을 남겼다.
리사의 총구가 그의 어깨에 닿았다. 4분 50초. 내가 이겼네요. 이번엔 일부러 졌죠? 아니요. 이번엔 내가 당신한테 배우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리사는 웃었다. 훈련이 끝나자 그들은 눈 덮인 훈련장 한가운데에 섰다. 하늘은 맑았고 숨이 흰 김으로 흩어졌다. 윤재현이 말했다. 전 늘 싸우는 법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리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나도요. 당신을 보고 알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둘 다 웃었다. 그 웃음은 겨울의 공기를 따뜻하게 녹였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부대를 이끌고 실전 훈련에 나섰다. 이번 작전은 산악지대에서 진행되는 인명구조 훈련이었다. 설원 속에서 실종된 조난자를 찾는 임무였다. 리사와 윤재현은 선두에 섰다.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쳤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히 맞았다. 리사가 말했다. 이번엔 내가 앞서가요. 윤재현이 대답했다. 네. 하지만 너무 앞서가진 마세요. 이제는 제가 뒤를 지킬 차례니까요. 그날 저녁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조난자는 무사히 구출됐다. 기지로 돌아온 뒤 두 사람은 조용히 벤치에 앉았다. 하늘엔 수많은 별이 반짝였다. 윤재현이 말했다. 이상하죠. 이제는 전투보다 이런 순간이 더 긴장돼요. 리사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답네요. 여전히 침착하면서도 솔직하고. 그는 웃었다. 그건 당신에게 배운 거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리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윤대위, 그때 그 시계 있잖아요. 오늘로 멈추지 않게 하려고 해요. 이제 그 시간은 우리 둘의 시간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그럼 4분 57초가 아니라 영원히 가는 시간. 그래요. 끝나지 않는 훈련이죠. 리사는 시계를 꺼내 윤재현의 손에 올려놓았다. 이제 당신이 가져요. 나는 이미 그 시간 속에서 배웠으니까. 그가 잠시 시계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럼 난 매일 이 초침을 보며 당신을 기억하겠네요. 기억만 하지 말아요. 살아가요.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녀의 말에 윤재현이 미소를 지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리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군복 위로 하얀 눈송이가 떨어졌다. 윤재현이 격려했다.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중령님.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명령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눈발이 점점 굵어졌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그 발자국은 천천히 훈련장 밖으로 이어졌다.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그들의 침묵엔 확실한 약속이 있었다. 그날 밤 기지의 시계탑이 12시를 알렸다. 리사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눈 위에 반짝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4분 57초,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간이 시작돼요. 그녀의 손목에 새 시계가 있었다. 초침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눈이 멈추고 바람이 잦아든 그 새벽 그녀의 시계 속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그건 더 이상 누군가를 이기는 시간도 누군가를 지키는 시간도 아니었다.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평생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봄 합동훈련소는 눈 대신 흙냄새로 가득했다. 눈이 녹으며 드러난 진흙 위를 리사 리센코와 윤재현이 함께 걸었다. 이제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합동 특임교관단으로 임명되어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전 세계 신병들을 대상으로 실전 전술을 가르치는 것.
누군가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설이 이제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리사는 새벽마다 훈련장을 돌았다. 젊은 병사들이 달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잘못된 자세보다 그 안의 의지를 먼저 보았다. 윤재현은 그런 그녀를 뒤에서 지켜봤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녀가 맡긴 시계가 걸려 있었다. 4분 57초. 그 시간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다. 두 사람에게 그것은 경쟁이 아닌 신뢰의 상징이었다. 새 프로그램의 첫 훈련이 시작됐다. 각국의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 리사는 첫날부터 모두를 똑바로 세웠다. 이곳에서는 국적도 계급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오늘의 선택만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울렸다. 그 소리는 강했지만 이상하게 포근했다. 윤재현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듣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이런 말 절대 안 했을 텐데요. 리사는 짧게 웃었다. 사람은 훈련으로 변하죠. 당신이 그 증거예요. 훈련은 혹독했다. 리사는 일부러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하루는 전력 차단, 하루는 물자 부족, 하루는 통신 장애. 그녀는 병사들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던졌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랐다. 그녀는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실패 속에서 병사들이 서로를 돕고 눈빛으로 의사소통하는 걸 원했다. 윤재현은 그녀의 방식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가 만든 시나리오 안에서 심리 관찰을 맡았다. 리사 중령,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네요. 훈련은 원래 단순하면 안 되죠. 전쟁보다 복잡해야 전쟁에서 살아남으니까. 어느 날 밤 훈련장 전체가 정전되었다. 바람이 세게 불며 전깃줄이 끊어졌다. 병사들이 동요하자 리사가 소리쳤다. 모두 낮은 자세 유지. 불빛 찾지 말고 소리를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사방에 울렸다. 윤재현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전원 무전기 꺼. 위치 노출돼. 혼란 속에서도 두 사람은 완벽히 호흡을 맞췄다. 그들이 지휘하던 팀은 단 한 명의 부상자 없이 상황을 수습했다. 훈련 후 병사들은 놀란 얼굴로 둘을 바라봤다. 한 병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소령님, 그땐 어떻게 침착하셨습니까? 리사가 대답했다. 훈련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면 머리가 따라와요. 그녀의 말에 윤재현이 덧붙였다. 그리고 마음이 따라오면 그건 진짜가 됩니다. 병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사무실 불을 끄고 늦게까지 남았다. 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윤재현이 웃었다. 5분 안에 날 이기면 결혼해주지 그 말이요? 리사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땐 교만했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알겠어요. 윤재현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훈련의 끝이에요. 그 말에 리사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며칠 후 본부에서 긴급 통보가 왔다. 동부 국경지대에서 폭발 사고 발생, 구조팀 파견 요청. 리사와 윤재현이 동시에 나섰다. 이번엔 훈련이 아닌 실전이었다. 산악지대, 혹한, 통신 두절. 상황은 최악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움직임엔 망설임이 없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불길이 남아 있었다. 부상병들이 곳곳에 쓰러져 있었다.
리사는 헬멧을 벗고 구급조를 지휘했다. 윤재현은 잔해 속으로 들어갔다. 이쪽에 생존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팔로 부서진 철판을 밀어내며 한 병사를 꺼냈다. 그 순간 또 한 번의 폭발이 터졌다. 리사가 그를 향해 달려갔다. 윤대위. 하지만 그는 이미 몸을 돌려 그녀를 밀쳐냈다. 괜찮아요. 뒤로. 불길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일그러졌다. 잠시 후 폭발이 잦아들자 리사가 달려들어갔다. 연기 속에서 윤재현이 부상병을 업은 채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얼굴이 검게 그을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이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상병을 인계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았다. 이번엔 내가 지켰어요. 그는 힘겹게 웃었다. 이번엔 둘 다 지켰죠. 작전이 끝난 뒤 구조팀이 철수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 리사는 말없이 하늘을 봤다. 눈이 아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묻은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다. 윤재현이 조용히 물었다.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녀가 답했다. 당신이 뒤에 있었으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내가 배웠습니다. 진짜 용기는 앞에 선 사람의 등을 믿는 거군요. 리사는 웃었다. 그럼 우린 이제 같은 훈련을 끝낸 셈이네요. 며칠 뒤 본부는 두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병사들은 두 사람의 이름을 리사와 윤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 하지만 리사는 훈장을 들고도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녀에게 진짜 보상은 함께 살아 돌아온 병사들의 웃음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윤재현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이제 4분 57초는 완전히 끝났죠. 리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계속 훈련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멈추지 않는 한 그 시간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윤재현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훈련해야겠네요. 당연하죠. 이번엔 평생 훈련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비가 멈추고 하늘엔 무지개가 걸렸다. 리사는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빛을 받으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과 함께라면 4분 57초도 영원히 짧겠네요. 그녀의 말에 윤재현이 웃었다. 그럼 시간보다 빠른 사람으로 살죠. 좋아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니까. 두 사람의 웃음이 새벽 공기 속으로 번졌다. 그 웃음은 훈련소의 새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맑고 단단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로운 병사들이 도착했다. 리사는 그들을 맞으며 말했다. 훈련은 끝나지 않는다. 오늘 배우고 내일 지키고 언젠가 누군가를 이끌어라. 그게 우리가 남기는 길이다. 윤재현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4분 57초. 이제는 모두의 시간이 되겠네요. 바람이 불었다. 깃발이 휘날리고 아침의 햇살이 훈련장을 덮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계 속 초침은 완벽히 일치했다. 그건 두 사람의 약속이자 끝나지 않는 시간의 시작이었다. 봄의 끝자락 훈련장은 다시 분주했다. 새로운 병사들이 도착했고 리사 리센코와 윤재현은 이제 완벽한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이미 전 세계 합동군 본부에서도 알려져 있었다. 그들의 훈련 방식은 냉정하지만 인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변했고 군대는 살아 있었다. 아침 공기가 서늘하게 코끝을 스쳤다. 리사는 운동장을 천천히 걸으며 병사들의 자세를 살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어느새 그녀의 입가엔 습관처럼 미소가 머물렀다.
윤재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 조용함이 모두를 안심시켰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말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깊었다. 오늘의 훈련 주제는 복원이었다. 리사가 병사들 앞에서 말했다. 싸움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전사는 싸운 다음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그 말엔 무게가 있었다. 그녀의 과거가 그 한마디에 녹아 있었다. 윤재현이 훈련 계획표를 들고 다가왔다. 오늘은 체력 훈련과 구호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죠.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사람을 구하는 손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손보다 강하니까요. 그의 눈가에 짧은 미소가 스쳤다. 둘의 대화는 짧았지만 늘 정확했다. 오전 훈련이 시작됐다. 병사들은 진흙 속에서 부상자 역할을 맡은 동료를 들어 옮겼다. 비명과 구호가 뒤섞였고 진흙이 튀었다. 리사는 그 속에서 손목을 감싼 붕대를 매만졌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윤재현에게 구해졌던 그날을 떠올렸다. 불길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그 침착함을 배우며 다시 태어났다. 한 병사가 무거운 인형을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소령님, 무게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리사가 그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럼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 하지만 다시 들어올릴 준비는 계속해야 해.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야. 그 병사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 병사들이 조용히 시선을 모았다. 리사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말이 마음에 닿았다. 점심시간 윤재현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리사는 이미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요즘 당신 웃는 시간이 많아졌네요. 그건 아마 내 훈련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일지도요. 자기 자신을 훈련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족한 나를 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저녁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와 그는 훈련장 끝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윤재현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곧 본부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훈련 프로그램을 공식 규격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만든 4분 57초 시스템, 훈련 시간을 감정 변화 단위로 나눈 구조가 승인될 겁니다. 리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4분 57초 결국 이 시간이 이렇게까지 왔네요.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어가죠. 그의 말에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본부 보고회가 열렸다. 각국의 장교들이 모였다. 리사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쳤다. 윤재현이 옆에서 장비를 점검했다. 리사는 발표를 시작하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의 훈련은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4분 57초,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사람은 두려움과 오만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만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 장교가 물었다. 그 짧은 시간으로 사람이 변한다고 믿습니까? 리사는 미소를 지었다. 네, 믿습니다. 그 4분 57초 동안 사람은 자신을 마주하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박수가 터졌다. 윤재현이 옆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바깥으로 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리사는 손을 뻗어 빗방울을 받았다. 비는 언제 와도 마음을 정리하게 해요.
윤재현이 우산을 펴며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렸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당신은 강해지죠. 그녀는 웃었다. 강해진다기보단 그냥 평온해져요.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며칠 후 본부의 승인 통보가 왔다. 리사 마이너스 윤 4분 57초 시스템 정식 채택. 훈련소에 축하 현수막이 걸렸다. 병사들이 박수를 쳤다. 리사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건 나나 윤대위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시간이에요.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윤재현이 속삭였다. 당신은 이제 진짜 교관이 됐습니다. 리사는 짧게 대답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밤이 되었다. 훈련소에 불빛이 꺼지고 별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훈련장 중앙에 섰다. 리사가 손목시계를 꺼내 윤재현에게 건넸다. 이제 이 시계는 그만 돌려줘야겠어요. 왜요? 이제 멈추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의 시간은 이미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가 시계를 받아들었다. 초침은 여전히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귀에 대며 조용히 말했다. 아직도 이 소리가 들리네요. 당신이 처음 말했던 그 목소리 같아요. 뭐라고 들리는데요? 훈련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녀가 웃었다. 이젠 훈련도 사람도 배신하지 않아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리사는 윤재영과 함께 훈련장 끝 언덕에 올랐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퍼졌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만든 시간은 이제 우리 것만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용기가 될 거예요. 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우리가 남기는 훈련의 마지막 단계군요. 그래요. 가르침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다. 바람이 불었다. 리사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경례 자세가 완벽했다. 그녀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다. 윤재현이 그녀 옆에서 똑같이 경례했다. 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속에서 초침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리사가 속삭였다. 4분 57초. 이제 이 시간은 누군가의 내일이 되겠죠. 윤재현이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이기도 하죠.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바람이 그 사이를 스쳤다. 초침이 딸깍 하고 움직였다. 그리고 그날의 아침, 그들은 새로운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엔 세상을 위한 훈련이었다. 끝나지 않는 진짜 4분 57초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여름이 왔다. 합동훈련소의 나무들은 초록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따뜻했으며 사람들의 표정엔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리사 리센코는 벤치에 앉아 병사들의 훈련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 윤재현이 걸어왔다.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리고 표정은 한결 편안했다. 둘은 말없이 눈빛을 나눴다. 그 속엔 수많은 시간의 흔적이 있었다. 새로운 병사들, 괜찮습니까? 윤재현이 물었다.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이젠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티는지를 봐요. 당신의 방식이 통하고 있군요. 우리의 방식이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정리하는 동안 리사는 조용히 훈련장 가운데로 걸어갔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꺼내 들었다. 초침은 여전히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가 걸어온 길, 넘어지고 깨닫고 다시 일어섰던 모든 순간의 증거였다. 그녀는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의 훈련은 마지막이자 시작입니다.
훈련이 끝나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거기엔 정답도 교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4분 57초 동안 배운 걸 잊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병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윤재영과 리사는 본부 건물 옥상으로 올랐다.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훈련장엔 노을이 번지고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다. 리사가 말했다. 여기까지 오니까 실감이 나요.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저 실험이었죠. 한 사람의 오만함을 깨우는 실험.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기준이 됐네요. 그게 훈련의 힘입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리사가 웃었다. 이제 나 정말 교관 같죠?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와 리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윤재현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낡은 은빛 시계가 있었다. 이거 기억하죠? 당연하죠. 우리의 시간. 이제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리사는 시계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이제 당신의 거예요. 당신이 그 시간의 의미를 가르쳤잖아요. 그럼 이건 둘의 거죠. 그가 시계를 가볍게 두 손으로 감쌌다. 초침 소리가 두 사람의 손 사이에서 조용히 울렸다. 딸깍, 딸깍, 그 리듬은 마치 심장처럼 일정했다. 리사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나도 잠시 쉬고 싶어요. 어디로요? 그냥 조용한 곳. 훈련이 없는 아침. 하지만 훈련이 그리워지는 밤. 윤재현이 웃었다. 그럼 그때는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요. 좋아요. 그땐 훈련 말고 커피나 같이 마시죠. 커피라 그게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두 사람의 웃음이 노을 속에 번졌다. 밤이 되자 기지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병사들의 함성은 점점 잦아들고 바람엔 여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리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떠 있었다. 그 별빛은 마치 오래전 훈련장의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윤재현의 눈빛 같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훈련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도 신뢰도 그렇겠죠. 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만든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그걸 이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 역할은 끝난 건가요?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겁니다. 훈련이 끝나면 삶이 시작되죠. 리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훈련이 끝나면 삶이 시작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바라봤다. 불빛 사이로 병사들이 서로를 돕고 있었다. 넘어지는 이가 있으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었다. 이제 그녀가 바라던 세상이 그 안에 있었다. 리사는 윤재현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가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가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졌다. 기지의 시계탑이 자정을 알렸다. 딸깍. 리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4분 57초는 우리의 영원이 됐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번졌다. 윤재현은 그 말을 따라 미소 지었다. 그들의 뒤로 훈련소의 깃발이 천천히 펄럭였다. 그 깃발엔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훈련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 두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리사 리센코, 윤재현. 바람이 불었다. 초침이 또 한 번 움직였다. 딸깍. 그들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하나의 전설이 되어
다음 세대의 시계 속으로 흘러가고 있었다.